여기 끝나야만이 경기 변동에서는 그냥 경기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거미지 비율이 있다고. 이 두 꼭지가 끝나면 이제 경제론이 끝나는 거예요. 경기 변동은 탄력성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요. 여기 이제 잘못돼서 여기 빠져야 되는데 참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뭐 개념이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틀리면 안 만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막 여러 말 써놨어요. 책 보면 뭐 가정 평균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습니다. 근데 그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요것만 하면 되는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이제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나쁘다 그런다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들 모임을 하면 그 사업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언제나 늦어요. 언제나 늦고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 경기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기가 언제나 나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가서 뭐 언제나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야, 그게 또 늦는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그래요. 그에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경기가 나쁘다 말 할 거야. 그러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말한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다고. 이번에 와서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보자. 너 경기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자. 실제로 물어봤어. 경기 뭐냐고? 대답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 경기가 좋다 나쁘다 엄청 말하죠? 그럼 경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 그거 경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뭐냐 잘 모른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부동산 빼버리면 경기 변동, 경기가 변동한다나 변동은 아시잖아요. 변동은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뭘까? 경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도 부동산 알고 변동 알고 경기는 몰라. 경기가 뭔지 모른다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경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걸 알아야만이 부동산 경기 변동 이해가 된다고. 자, 그럼 경기가 뭡니까? 경기 네가 해라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나 보고 물어보지 마. 그냥 물어보든지. 경기가 뭐냐면 이제 요 경기는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의 상태를 경기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쓸 필요 없다고. 그러면 경제 활동의 상태가 좋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경제 활동의 상태가 나쁘면 경기가 나쁜 거라고. 그러면 이 경제 활동은 또 뭐래요? 경제 활동 상태는 알잖아. 저희는 상태가 지금 나쁜 상태네. 이렇게 되잖아. 상태는 알잖아요. 그럼 경제 활동은 뭘까? 경제 활동은 생산 활동하고 소비 활동이죠.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학창시절 이렇게 배웠어요. 생산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고 소비 활동의 주체는 가게고.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면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경제 활동이라고. 그러면 경기는 경제 활동의 상태니까 경기는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생산 활동이 매우 활성화가 돼 있다. 소비 활동은 좋다. 그럼 경기가 좋은 거라고. 그러면 생산 활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을 아주 만들어내고 있다. 소비 활동은 우리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럼 기업은 많이 만들고 소비가 늘어나면 물건을 잘 팔리고 그러면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럼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산 활동이 저조해요. 소비 활동도 저조합니다. 왜? 생산 활동이 저조하면 기업은 해고할 거고 해고가 하려면 그럼 고용이 감소해서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소비는 감소할 거고 그럼 경기가 나쁜 거잖아요. 이게 경기입니다. 그러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상태가 경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부동산 붙여볼게요. 부동산. 그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활동의 상태. 부동산 생산활동이 뭘까? 건축. 즉 소비활동은 거래. 그러니까 요 생산은 공급이 되는 거고 공급이. 그럼 소비는요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경기는 수요 공급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수요 공급 그러면 시장이지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경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 경기가 나쁘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돼서 부동산 경기가 나쁜 거야. 이게 된 거지.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 하면 부동산 시장이 변동하는 거야. 부동산 경기가 상승했다가 좋아졌다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 하강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야. 이걸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부동산 생산활동, 공급활동인데 부동산 공급은 건축이야. 건축활동. 수요는 거래활동이라고. 그럼 볼까요?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는 건축활동과 거래활동이야. 우리 인천의
건축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거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럼 인천의 부동산 경기 좋다 나쁘다? 좋다.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됐죠? 그게 이거야. 근데 건축이 감소하고 거래도 감소하고 중개업소는 계약서 언제 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경기가 하강입니다. 경기가 시장 상황이 나쁘다. 이걸 부동산 경기 변동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요. 그러면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려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뭘 보면 돼요? 건축 거래를 보면 돼요. 이걸 측정 지표라고 해요.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 건축 활동과 거래 활동을 보는 거야. 그럼 수요 공급이 나오면 가격이고 가격. 그러니까 인천의 부동산 가격, 건축 활동, 거래 활동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얼추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냐 개념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은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부동산 경기 상태가 상승했다 하강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건축 활동과 거래 활동이 된다. 되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분산 경기가 있고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그러면 주거용 분산이 뭐예요? 주택의 건축 경기야. 우리 인천에 주택을 계속 건축하고 있다. 그럼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상가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택을 많이 지어야만 경기가 좋은 거야. 건물 중에서 주택이 많아요, 상가가 많아요? 훨씬 더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그러면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래서 평균값이에요. 뭐 평균값 나는 별중이 있고 이 정도 개념이에요. 네.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총 5가지 변화고요. 여기 이제 개념 됐어요. 개념은 어쩌다 한 번씩 요 시험집을 나오는데 이건 틀린 말 거의 만들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제 유형이라고 나와요. 유형. 부동산 경기 변동은 유형이 순환적 변동이 있고 추세 변동이 있고 계절적 변동이 있고 이제 불규칙 변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책은 요 유형이 뒤쪽에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유형은 순환적 변동이 있습니다. 요 순환적 변동이 이게 순환적 변동이야. 이런 사이클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경기가 이렇게 변동하는 거 이렇게 변동한 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해요. 저점 좀 이따 이 그림 또 나올 겁니다. 정점. 여기는 부동산 경기가 나쁜 거야. 이것은 하향 시장이다 그러고 여기는 정점 찍고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회복 시장이다. 그다음에는 상향 시장이다. 부동산학에서는 호황이라고 하고 상향 시장이라고 해요. 일반 경기선 호황 국면이다 이렇게 하고 정점을 찍고 이제 빠져. 여기서 후퇴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향. 이거는 이제 불황이다 이 소리요. 요 네 개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 이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해요. 순환적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순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순환적 변동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순환적 변동을 말한다고. 그런데 순환적 변동 아니 나머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계절적 변동, 불규칙 변동, 장기 추세 변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절적 변동부터 해볼게요. 이 자체 이 유형은 어쩌다 한 번씩 지문 나와요. 예전에 단독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거의 지문 나옵니다.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 계절적 변동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여름에 구운 고구마 장사 있던 거 없던가요? 없어요. 여름에 구운 고구마 먹으라고 하면 괜히 맛이 없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 구운 고구마 장사 잘 되고 여름에는 팥빙수 장사가 잘 된다. 그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 1년 단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 요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계절적 변동이냐면 여기 지문에 계절이 나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온다고. 봄, 가을에 요즘 그렇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사 다닐 때 봄, 가을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 봄, 가을이 되면 전세값이 약간 올라가요. 왜? 전세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럼 그건 1년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걸 계절적 변동이다. 봄, 가을 이사철에 집값이 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죠. 방학이 됐을 때 대학교 앞에 원룸 있잖아요. 대학교 앞에 원룸은 방학이 되면 텅 비어요. 하수도 비고. 근데 신학기가 되면 원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이걸. 자, 불규칙 변동. 다른 말로 무작위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는데 갑자기 경기가 바뀌네요. 갑자기 바뀐다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주기적 변동 이런 거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뭐가 나오냐면 불규칙 변동은 갑자기 어느 지역에 지진 났다 이거 지진.
우리나라는 뭐 지진에서 잘 안 나지만 일본하고 중국은 지진 많이 나잖아요. 그럼 지진 났을 때 그 지역이 완전 쑥대밭이거든. 그러면 경기가 확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경기가 갑자기 바뀐 거야. 그것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변화시켜요. 정책의 변화,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을 변화시켜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세제를 변화시켜. 종합부동산세를 없애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바뀌거든. 이런 경우를 불규칙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규칙 변동에서는 정부 정책 변화로, 대부비율 변화로, 총부채 상환비율 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그럼 무슨 변동이다?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요거 하나. 그럼 계절적 변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장기 추세 변동은 추세 변동 또는 장기 변동인데 이거는 가장 안 나와요. 어느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이런 거 나오는데요. 요거 개발됐다, 재개발됐다 요걸 나오면 되는데 자 일산 신도시 그러잖아요. 요즘은 일산 신도시 아닙니다. 이제는 일산은 신도시 아니라 구도시예요. 구도시. 그럼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일산이 신도시로 개발돼서 한 30년 지났는데 계속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됐다가 한 70년이 지나면 거기가 재개발된다고 그 기간을 장기 추세 변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장기 추세 변동. 그래서 요 개발, 재개발 나오면 장기 추세 변동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 이건 순환적 변동이 있고 추세 변동, 계절적 변동, 불규칙 변동이 있다.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변동도 있다. OX? 오, 그잖아요.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변동도 있다. 그럼 얘들은 이 세 개는 순환적 변동입니까? 비순환입니까? 비순환. 비순환적 변동 그래요. 비순환적 변동. 이거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형은 그냥 지문 나오니까 막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변동입니까? 계절적. 정부 정책 나왔습니다. 그럼 뭐요? 불규칙, 우발적 변동.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측정 지표 갑니다. 자, 총 5가지 배울 건데, 이제 1번 개념. 개념은 어쩌다 한 번씩 지문. 유형도 어쩌다 한 번씩 지문. 그러면 측정 지표는 더 잘 안 나와.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걸 측정 지표. 무엇을 보면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건축량을 보면 되죠. 건축량.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면 되죠. 가격 변동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는 결국 시장 상태니까 시장은 수요 공급을 보면 된다고. 그러면 옷 시장의 상태를 보자. 이 옷 시장의 상태. 그럼 옷의 수요가 증가하고 옷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 옷의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옷의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옷 시장은 침체된 거죠. 그거잖아, 그거. 그러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그 다음에 가격을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럼 공급 측면이 뭐예요?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량을 보면 되고 수요 측면은 중개업소 거래량. 그럼 거래량을 보려면 중개업소 가서 이번 달에 몇 개 거래했습니까?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제대로 말해준다는 말 안 해줘요. 그러면 거래량은 뭘 보면 돼요? 등기 실적. 내가 아파트 샀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취득세 납부 실적 요거 보면 된다는 거야. 여기 있는 말 전부 다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그러니까 건축량은 이제 공법 선생님한테 건축법을 아직 안 배울 건데 건축법을 배우다 보면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건축하고 싶다. 그럼 그냥 건축하는 게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고 나서 착공해야 되고 그러면 안공해야 돼. 그러면 허가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많이 받았는데 착공하지 않고 있다. 허가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 허가를 많이 받았어요.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량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을 전부 다 봐야 돼. 허가량 많았다, 착공량도 많다, 완공량도 많다. 그럼 건축량이 활발한 거야. 건축 활발한 거야. 그러면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경기가 좋은 거야. 그럼 아무리 건축량이 많다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나쁜 거라고. 건축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미분양이 속출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미분양이 조짐이 막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건축량, 거래량이 활발했을 때 경기가 좋은 거라고. 그럼 이제 시험은
측정 지표는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렇게 낸 적이 없습니다. 공급, 수요 낸 적이 없다고. 그냥 건축량, 거래량 이렇게 한다고. 건축량,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OX,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격 변동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가격 변동 거의 나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닌데 이 지문을 약간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건데 가격 변동을 초점 맞춰서 시험에 내겠다 그럼 요거 낸다고.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부동산 경기가 좋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가격은요 올라가. 이게요. 부동산 경기가 호황입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그럼 일반적으로 가격은 상승해요. 상승. 그런데 가격 상승이 호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2배로 올랐잖아요. 그때 아파트 경기가 좋다고 그러던가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느 지역에 가격이 올라간 것은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 지역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하시면 돼. 가격이 상승한다 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거 시험에 내면 타당하다 이렇게 낼 거예요. 틀린 말이야.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 불안인 경우에도 건축 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 인하여 투기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세 가지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이 세 가지가 주요 지표인데 기타 지표는 공실, 공가율. 우리 인천의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 경기는 나빠지는 거지. 공실률은 사무실이 비어있는 거고 공가율은 주택이 비어있는 거고. 그럼 공실률, 공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경기가 나쁜 거잖아요. 이자율. 지금 이 이자율이 부동산 경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이자율하고 부동산 경기는 반대로 가는 거야.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경기는 낮아진다. 침체로 간다고. 지금 부동산 경기는 많이 침체해 있는 상태니까. 택지 분양 실적. 택지 분양 받아서 여기다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럼 택지를 많이 분양 받았으면 앞으로 건축 많이 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택지 분양 실적을 보면 얼추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천은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올해 택지 분양 실적이 50% 증가했다. 그러면 택지 분양 받아서 그것도 뭐 할 거예요? 큰 소리 했잖아요. 아,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건축 자재 수요 등화. 건축 자재,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건축 자재 수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건축 자재 수요 많이 해서 뭐 할까? 아파트 건축해야 되잖아요. 주택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아지겠지? 미분양 재고량. 미분양 재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는 계속 나빠지네. 미분양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 경기는 좋아지네. 주택금융 상태. 이 앞에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 주택금융을 규제했잖아요. 지금은 약간 활성화시켜준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활성화도 문제가 많죠. 지금 활성화는 돈 있는 사람한테 주택을 또 사게끔 만들겠다는 소리야. 봐봐요. 돈 있는 사람이 주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사라. 그럼 다주택자를 양산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공급을 규제하면 감소시켜버리면 이거 그다음에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이 기타 지표입니다. 이거 다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안 외워. 안 외우고 그냥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틀린 말 거의 만들지 않아요. 그냥 지문 하나 나오는 거지. 어떤 식으로 건축량, 거래량, 공실, 공가율 등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OX, O 또는 이렇게 해요. 건축량,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으로 어느 지역의 건축 경기를 확인할 수 있다. OX, O 됐어.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자, 특자 들어가면 중요한 거야.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시험에 10번 나오면 그러면 5번 내지 6번이 여기서 답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에 제가 불비 다르다 써놨네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불비 다르다. 그러니까 불비 다르다. 요 다르다가 예전에 잘 나오다가 요즘은 요 불자가 잘 나와요. 요 다르다는 설명이 되거든. 자, 5번 갈까요? 부동산 경기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다음에 수원하고 저기 대구하고 강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부동산 종류별로, 용도별로 다르다. 이렇게.
여기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왔어요. 요즘 좀 뜸하고 요즘은 요 불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가장 중요하고 그냥 머릿속에 불비 다르다 여기 있으면 돼. 예. 최근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시험에 나오는데 최근에 똑같은 지문을 3번을 줘요. 한 6년 사이에 뭐라 하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규칙적이고 명확하고 반복적이다. OX, X 불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거 지문을 똑같은 지문을 3번 냈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불비 다르다는데 자, 일단 다르다는 아시겠죠? 그럼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도시별로 다르다. 같은 도시에서도 지역별로 다르다. 우리 인천에서도 구별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은 인천은 서구가 아파트 건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서구가 가장 부동산 경기가 좋고 연수구는 나쁘고 남동구도 나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럼 이거는 같은 인천에서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인천인데 똑같은 서구인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경기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르다 해버립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여기 이제 가장 시험이 잘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설명해 볼 건데 요 1번하고 2번을 설명할 건데 일단 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학에서는 무슨 특징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부정적으로. 분리, 비가 부정적이잖아요. 다르다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평균선이고 추세선이고 이 평균선 밑에가 있으면 경기가 나쁜 거고 평균선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변동할 때 이제 이런 변동의 모습 보인다 그렇게. 자, 이 가장 밑에를 저점이라고 해요. 저점. 바닥이라고 해요. 바닥. 얘도 저점입니다. 바닥. 이거는 정점. 피크라고 하죠.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투자는 저점에 사서 정점에 팔아야 돼요. 근데 정점과 저점은 귀신도 모른다고. 그죠? 정점과 저점을 알면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점과 저점은 귀신도 몰라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 나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느 상태인지 모릅니다. 내년 돼봐야 아는 거야. 내년 돼봐야지 내년 더 나빠졌다. 그러면 그나마 작년은 좋았구나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명확하다는 소리야. 알 수 없는 거 지금. 불분명하고. 그럼 정점과 저점 사이를, 정점과 저점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는 폭이야.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요걸 이제 진폭이라고 그래. 진폭. 그다음에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이거 하나의 사이클. 이것을 주기라고 그래. 주기.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1주기, 2주기 그러잖아요. 요 주기 이렇게.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일반 경기 변동을 비교해 보는 거야. 부동산 경기 변동과 일반 경기 변동 비교하는 거야. 일반 경기 변동 우리나라 모든 경기야. 이 일반 경기는 우리나라 모든 경기라고. 그럼 이 일반 경기 속에 여기가 부동산 경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 일반 경기는 여기는 목축업이 있고 이거는 금융업이 있고 이거는 농업이 있고 수산업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속에 속하는 거고 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비교했더니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다른 점 그게 여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긴 거야. 주기가 길어. 일반적으로 주기가 길다. 그러니까 주기는 길다. 일반 경기보다. 그다음에 정점하고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한 번 정점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그럼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으면 진폭이 커요, 적어요? 큰 거죠. 그러니까 주기는 길고 진폭 크다야. 이 주기는 길다만 그냥 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장난 안 치고. 근데 진폭이 크다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진폭이 작다고 내든지 그럼 틀린 말이야. 진폭이 크다. 그다음에 진폭이 크려면 정점은요 높아야 돼. 저점은 낮아야 되고. 근데 이걸 교묘하게 바꿔준다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적으로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다 그런다고.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정점은 높고 저점이 낮아야 돼. 그래야만이 진폭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순환 국면이 불규칙 불명확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림 쓴 것은 이거는 공부하기 한 거야. 여기는 이제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시장
또는 회복 국면 그래요. 이거는 상향 시장, 상향 국면 그렇고 여기 이제 일반 경기에서는 상향이라 않고 호황이라고 그래. 상향에서 정점 찍고 이제 빠집니다. 이걸 후퇴 시장, 후퇴 국면. 이제 평균선 밑으로 가면 그것은 불황, 그것을 하향 시장, 하향 국면. 요 네 개가 반복되는 것을 순환적 변동. 그러면 요 3번은 순환 국면이 불규칙, 불명확인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는 거 알아요. 지금은 요 밑에 있는 거야. 분산경기가. 근데 여긴지 몰라요. 그럼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는 회복입니까? 하향입니까? 하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년 돼봐야 안다고. 내년 됐더니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여기 있었던 거야. 내년 돼봐야 아니까. 무슨 말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그림은 매우 규칙적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요. 이 그림은 규칙적인데 사실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입니다. 이 비대칭적이란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 불자가 잘 나오고 이 불자 빼고 나온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면 이 불규칙 비대칭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볼 건데 사람을 놓고 이렇게 나누면 그러면 좌우가 똑같다 그러면 대칭적이라고. 그럼 이 상태는 이 정점을 두고 이렇게 나누면 좌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좀 그림 이상하지만 같잖아. 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나누면 좌우가 똑같잖아요. 요거 대칭적이라 한단 말이에요. 대칭적. 근데 이렇게 되면 대칭적인가 봐봐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놓고 이렇게 나누면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입니까? 비대칭. 이게 비대칭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는 한번 침체해서 회복할 때는 천천히 회복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래서 정점을 찍고 이제 빠질 때 후퇴할 때는 사정없이 떨어져 이렇게. 그럼 여기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나누면 좌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걸 비대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은 규칙적이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올라가.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다 이쯤 올라가다 또 떨어져. 또 올라갈 때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 그러면 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입니까? 불규칙적이라고. 불명확하고. 이 비대칭적이란 말이 이제 4번이야, 4번. 왜 비대칭적이냐면 회복은 느리고 회복은 길고 후퇴는 빠르고 짧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좀 9개가 나오는데 9개라 여러 개 쓸 수 있죠. 시험은 주로 여기까지 나와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기억나야 돼? 불비 다르다.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은 뭐야? 불비 다르다가 기억나면 돼. 그다음에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 됐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 7, 8, 9는 거의 요즘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6번은 이런 겁니다.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시간적 관계. 그러면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시간적 관계는 일반 경기가 매우 호황이야. 그럼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수출도 잘 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져요.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일반 경기가 앞서가고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가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일반 경기가 앞서가고 부동산 경기 뒤따라간다. 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뒤따라간다는 소리야. 이걸 후순환한다고, 후순환. 이 말은 일반 경기가 호황이고 1년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 소리라고. 이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 관계에서 부동산 경기가 선행할 수 있어. 먼저 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어디가 앞서가요? 일반 경기.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먼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뭐 한다? 뒤따라간다는 소리야. 후순환한다. 그런데 앞서갈 수도 있다는 거야. 선행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럴 수 있잖아요. 일반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하면 그러면 국가는 정부는 어디선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면 이제 일반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를 비교해서 어디가 앞서가는 거야? 일반 경기가 앞서가는 거지. 부동산 경기 후에 뒤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주어면 이게 주어면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가는 거야. 그럼 일반 경기는 부동산 경기에 비해서 앞서가는 거라고. 어디가 주어에 따라 달라져. 시험은 부동산 경기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뭐요? 후행은 뒤따라간다. 후순환한다. 시간적으로 뒤진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행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 요 6번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가끔씩 나오는 지문이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요한 거야. 그러면 6번을 이제 풀어 쓴 게 6번을 풀어 쓴 게 7, 8, 9라고. 그럼 이제 7, 8, 9는 이제 7하고 8은 그러면 요 6번은 부동산 경기 전체하고 일반 경기 보는 건데 7번은 부동산 경기 중에서 주거용만 보는 거야. 주거용하고 일반 경기 보는 거야.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일반 경기 호황이다. 그러면 기업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주택을 많이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일반 경기 호황이면 상업용, 공업용의 돈이 많이 풀린다고.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 분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갈까 반대로 갈까? 같이 가. 동행한단 말이야. 돈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주거용은 반대로 간 거야. 일반 경기 호황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상업용, 공업용이 풀리고 주거용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주거용 분산 경기는 일반 경기만 반대로 간다. 역순환한다. 이렇게.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주가 되는 거고, 6, 7, 8을 제가 설명했지만 6, 7, 8은 주교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럼 이제 분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예? 됐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끝났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제가 이 부동산에서 타이틀 중에서 특자 들어가면 매우 중요해요. 특자 들어가면.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특자 들어갔잖아요. 중요성이 있죠. 이제 순환 국면별 특징을 할 거라고. 순환 국면별 특징이 이제 올해 시험에 출제했던 거죠. 그럼 순환 국면별 특징은 순환 국면 특징. 그 순환 국면 특징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어떻게 출제하나 보게요. 기출 지문을. 그래서 일반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네 가지 국면에 안정시하는 국면도 있다. 요 안정시장을 아직 안 배웠거든. 안정시장은. 그러면 이제 안정시장 안 배웠는데 안정시장 좀 이따 배울 거라고.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같은 회복도 있고 상향도 있고 후퇴도 있고 하향 아까 봤잖아요. 네 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시장이 있다고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은 질문 된다고. 2번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하나 후 주택 거래 증가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거 정부 정책이거든. 그럼 규제를 완화했다 풀어주는 거야. 돈을 많이 풀어주는 거야. 그 주택 거래가 증가했어요. 얘는 부동산 경기 변동 중에서 무슨 변동일까? 불규칙 변동. 정부 정책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예전에 출제했잖아요. 이렇게. 3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이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 길다, 진폭 크다, 그다음에 불비 다르다. 4번 부동산 경기 변동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저점이 깊다. 정점이 높다. 올까 있을까? 오. 여기에 진폭이 크다는 소리야. 진폭이. 주기는 길고 진폭이 크다겠잖아요. 그 진폭은 정점과 저점이 거리라고. 그러면 저점이 깊어야 돼. 낮아야 되고 요 깊다가 낮다야. 정점은 높아야 돼. 그래야 주기가 길죠. 요 4번은 주기는 아니 진폭은 크다. 진폭은 크다 이 소리죠. 크다. 예. 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면 순환된다. OX, X, 불자, 불규칙적, 불명확, 비대칭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X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마지막 꼭지요.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국면 특징. 순환 국면별 특징 요거 작년에 시험에 아니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자 봅시다. 우리 책하고 제가 여기 칠판에 놓은 거랑 순서가 약간 달라요. 우리 책은 잘 써놨어요. 잘 써놨는데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면 복잡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책 볼 거니까 이제 보라고. 순환 국면별 특징은 아까 순환 국면을 제가 그렸잖아요. 이렇게 저점, 정점. 그러니까 저점이고 다시 저점이고 그러니까 정점입니다. 그럼 순환 국면은 몇 개 있었어요? 4개 썼잖아요. 여기는 가장 밑바닥 하향. 하향이 끝나고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거 회복.
그다음에 이건 상향. 상향시장, 상향국면 그렇다고. 정점 찍고 빠져요. 후퇴. 후퇴시장, 후퇴국면. 그 다음에 하향. 하향시장, 불황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요 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한다. 순환적 변동이요. 그러면 순환 국면별 특징은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거라고. 그럼 이제 회복의 반대가 뭐 같아요? 회복의 반대가? 회복의 반대가 후퇴입니까? 하향입니까? 하향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상향의 반대는 어딜까? 하향이지. 그럼 상향의 반대가 하향이야. 그럼 회복의 반대는요? 후퇴. 그럼 회복시장의 특징은 회복시장 특징. 회복시장의 특징 뭐뭐가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고 느껴보면 돼. 다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거 상하도 요 글씨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요. 응? 그럼 회복시장은 자 회복시장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다 제가 회복시장 써볼게요. 회복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1번 건축량. 회복시장은 건축량이 매우 활발합니까? 건축량이 증가하기 시작할까? 증가하기 시작. 요 밑에는 건축량이 거의 없어요. 불황이었으니까. 그럼 회복한다. 그러면 경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럼 건축량은 증가 시작이라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격은요.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 공실 공간은요.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울 게 있습니까? 외울 게 없잖아요. 이걸 왜 외워?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어렵기만 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한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 공실 공가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게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 시장의 특징은요. 시작. 끝. 됐죠? 그럼 이제 상향시장은 상향 국면. 요 상향시장은 상향 국면 그렇거든. 그러면 상향시장은 건축량이 매우 활발하겠죠? 그다음에 거래량도 매우 활발하겠죠? 가격은요. 최고 수준. 공실공간은 거의 없겠죠. 상향시장은 최저. 오케이? 그러면 후퇴시장은 회복하고 반대. 후퇴시장이 오면 경기가 정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후퇴시장에서는 건축량 감소 시작, 거래량 감소 시작,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 공실공간은 증가하기 시작. 됐죠? 그러면 이제 요 하향시장 가요. 그럼 하향시장은 상향하고 반대.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이 매우 활발합니까? 한산합니까? 한산.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가격은 최고입니까? 최저입니까? 최저. 하향시장은 가격은 최저. 그다음에 공실공간은요? 최고. 그럼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회복시장이 나오면 시작이란 말. 회복시장이 나오면 시작이란 말이 기억나야 되고 회복과 반대 후퇴니까 후퇴도 시작이란 말이 기억나야 되고 상향시장에서는 가격 수준은 최고, 공실공간은요 최저 이렇게 기억나면 되잖아요. 그다음 하향시장은 요거 반대. 하향시장에서는 가격은 최저, 공실공간은 최고. 공부할 게 하나도 없네. 자, 다만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은 답이 안 돼. 그럼 뭐가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본다고. 상향시장에 봐봐요. 가격은 최고다. 공시공간은 최저다. 요거 기본이고 상향시장에서 요 상하도를 기억하는데 상향시장에서는 매수인하고 매도인 중에서 시장을 누가 주도하는 걸 물어봐. 시장의 주도자가 누구인가. 그럼 상향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매수인이 안 달랄까요? 매도인이 안 달랄까? 매수인이 안 달란다고. 매도인은 느긋해진다고. 시장을 매도인이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는 요 상이 상향시장에서 이 말이에요. 상향시장에서는 이 도가 매도인 중심 시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올해도 이거 냈는데 요거 잘 내요. 그러면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향시장입니다. 그러면 상향시장인데 우리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가 2022년 오늘 12월 몇 일인가요? 28일인가요? 아닌데 27일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 간지도 모르죠? 27일 맞아요. 어제가 26일이었어. 일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25일. 오늘이 화요일 27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전. 1년 전은 2021년 12월 27일. 이날 우리 금단의 요 A 건물이 10억에 거래됐어요. 10억에. 그러면 오늘 입장에서는 1년 전에 요 10억은 과거의 가격이야. 맞잖아요. 그럼 봐봐요.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가격 10억은 옛날 10억은 그러면 지금 상향시장이니까 가격이 올라갔겠죠. 이걸 A 건물 오늘 새롭게 거래한다면 요 10억은 가장 밑바닥 가격입니까? 가장 위에 가격입니까? 밑바닥 가격입니다. 가장 밑에 선이지. 올라갔을 거니까. 그러니까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한다면 그것은 무슨 선이다? 하한선이다.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면 돼. 상하도 상향시장에서는 하한선 도 매도인 이것을 상하도 하는 거야. 상하도.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된다는 것을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하도. 됐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그러면 상향시장하고 반대가 뭘까? 하향시장. 그럼 하향시장으로 가볼까요? 그럼 하향시장으로 갑시다.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일단 써봅시다. 상향시장에서 상하도거든? 그럼 하향시장은 반대로 가야 돼. 그럼 하향시장에서 하한선입니까? 상한선일까? 상한선. 도의 반대가 솔인가요? 미인가요? 수지, 수. 이 도는 매도인이고 반대가 매수이니까. 그럼 하상수 그러면 된다고. 그럼 하상수가 무슨 말인가? 하향시장은 뭐든지 다 침체한 시장이고 가격은 가장 낮고 공실공간은 가장 높고 하향시장에서는 옛날 가격은 옛날에 10억짜리는 지금은 10억보다 밑으로 갔겠죠. 그 옛날 10억은 지금 거래 상한선이 되는 거고 누가 주도합니까? 매수인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상수 이렇게 나가. 그러면 상하도 하상수 둘 중에 하나만 외워야 돼. 둘 다 외우면 곤란해져. 상하도 맞습니다. 상하도만. 그러니까 상하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시험이 상향시장이 나오면 상하도 그렇게 연결하면 되고 하향시장이 나왔다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됐나요? 이제 그러니까 상하도 요거 기억하시면 상하도. 하상수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 근데 기억하지 말하면 또 기억한다. 왜? 요거라도 좀 기억하고 싶으니까 다른 것은 막 머리가 아프니까. 요거 기억하는 순간 잘못 기억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시험장에 가서 상하도가 나와야 되는데 상수도가 나오고 느끼죠. 상수도. 그럼 이제 곤란해져. 하수도 나오고 상수도 나오고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상수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수도 그러니까 상하도. 지금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2개 남았어요. 뭐가 2개 남았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후퇴시장 남았어요. 후퇴시장 남았고 요 회복시장에서 이거 지금 안 했거든. 회복시장에서는 뭐가 시작한다만 했고 회복시장에서는 누구 중심입니까? 이런 말 안 했다고. 회복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가 무슨 역할인지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제 회복시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회복시장이 나왔어요. 상향시장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향시장이 나오면 상하도 마시면 돼요. 상하도만. 이건 알잖아. 상향시장에서 가격은 최고고 그다음에 공실공간은 최저. 이건 알잖아. 아니까 상향시장에서는 상하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회복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회복시장이 나오면서 시장을 누가 주도합니까? 물어봐. 그러면 회복시장이 나오면 시장을 누가 주도하는가? 자, 칠판 봅시다. 요 회복시장하고 상향이 성격이 똑같아요. 요 4개인데 요 4개를 나눈 거야. 자, 주기. 저점에서 저점까지 하나의 주기라고. 요 주기를 4개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4개로 나누면. 근데 이걸 2개로 나눠볼게요. 2개로 나누면 이렇게 죽어서 회복과 상향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이건 상승기 그런다고. 상승. 후퇴하고 하향은요. 떨어져. 우선 하강기 그런다고. 하강기.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변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걸 풀어 헤치면 부동산 경기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회복하고 상향이 성격이 똑같아. 그러면 회복 시향은 누구 중심일까? 매도인. 매도인. 과거의 세력하기는 새로운 거래 무슨 선일까? 하한선. 하한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여기에 나오면 올해 이제 이걸 냈는데 이제 출제자가 좀 나빠. 그러니까 회복 시장 그냥 매도인 중심으로 하면 될 텐데 올해 이제 이걸 냈단 말이야. 자, 그럼 정리봐요. 이 회복하고 후퇴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준 가격이라는 말 나오고 그다음에 전환됐다는 말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복 시장은 매도인 중심 시장 맞아요. 회복 시장은 매도인 중심 시장 맞는데 요 상향 시장은 100% 매도인 중심 시장. 100%. 근데 요 회복 시장 앞에가 무슨 시장이요? 하향 시장이에요. 그럼 하향 시장은 누구 중심이에요? 매수인. 매수인 중심이라고. 그럼 회복 시장은 매도인 중심이라고. 매도인 중심인데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회복 시장은 매수인에서 여기 상향이 매도인이거든. 확실하게.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상향 시장에서는 전환된단 말이 안 나와. 상향 시장은 100% 매도인 중심이라고. 근데 회복 시장은 하향 시장하고 상향 시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이 회복 시장은 매도인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매수인에서 매도인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지금 무슨 말이 되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향 시장하고 하향 시장은 쉬워요. 깔끔해. 상하도 하상수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회복 시장이 나오면 전환된다는 말 나오고 하한선인데 기준이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럼 이제 후퇴 시장으로 갈게요. 4번 후퇴 시장으로 이제 가볼까요? 그럼 후퇴 시장 여기다 같이 연습을 해보고 이제 가서 보게요. 후퇴 시장. 그럼 후퇴 시장으로 가면 특징이 뭐가 시작한다. 시작한데 회복하고 반대로 시작하는 거야. 후퇴 시장은 건축량이 감소하기 시작. 거래량도 감소하기 시작.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 동시공간은 증가하기 시작. 이게 후퇴 시장입니다. 그럼 후퇴 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후퇴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향 시장하고 성격이 똑같습니까? 상향하고 똑같아요? 하향 시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 상, 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후퇴 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 상한선. 상한선 또는 기준 가격. 두 번째, 누구 중심 시장이야? 매수인. 매수인 중심 시장인데, 근데 전환된단 말이야. 전환된다. 후퇴 시장 앞에 상향 시장이야. 그러면 상향 시장은 누구 중심에서? 매도인.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 나온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 정리봐요. 순환 국면별 특징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4개의 국면의 특징을 말하는 건데 근데 상향 시장하고 하향 시장은 상하도 하상수 기억하시면 돼요. 최고 최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향 시장에서 가격이 최고다.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이 아니죠. 상향 시장에서 가격이 최고다. 이게 초점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건 쟁점이 안 되지. 그럼 상향 시장에서는 상하도 여기에 쟁점이 되는 거고 회복 시장하고 후퇴 시장이 나오면 기준 가격이라는 말 나오고 전환된다는 말 나온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회복 시장은 무슨 시장하고 똑같은데 상향 시장하고 똑같은데 전환된다는 말이 나온다. 후퇴 시장이 나왔어요. 후퇴 시장은 뭐하고 똑같은데 하향 시장하고 똑같은데 무슨 말이 나온다? 전환된다는 말 나오고 기준 가격이 나온다. 기준 가격 그럼 끝나는 거야. 자, 후퇴 시장으로 갑시다. 후퇴 시장 볼게요. 후퇴 시장은 시작 나왔네. 시작합니다. 시작은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각이 나왔어요. 그럼 후퇴 시장이 나오는 순간, 시험이 나오는 순간 거기다 쓰면 돼 우리가. 후퇴 시장 나오면 하, 상, 수라고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후퇴 시장은 상한선이야. 그다음 무슨 말? 기준가격. 수는 매수인 중심 시장인데 전환된다. 누구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면 순환 국면별 특징이 끝났는데요. 요 안정시장이나 아까 봤었죠? 안정시장이 있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질문 나오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일반 경기 변동은
이제 4개 국면, 일반 경기. 자, 일반 경기 변동은 예, 회복. 그다음에 일반 경기는 상향이라 않고 호황이라고 호황. 그다음에 이제 후퇴. 그다음에 이제 불황 이렇게 한다고. 일반 경기 변동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이 있고, 그다음에 호황을 상향시향하고 후퇴, 그다음에 하향시향 이렇게 한다고. 이거대에 안정시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거대에 안정시향.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등 일반 경기는 4개 국면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 경기는 안정시향이라는 건 없어. 일반 경기는 안정시향이라는 말은 없는데,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여기에서 안정시향이라는 게 나와요. 그 안정시향이 도대체 뭐냐? 자, 일단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4가지야, 4가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4가지. 그러니까 순환 국면은 4가지인데, 근데 시장은 안정시장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이거 좀 헷갈려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리고 안정시장이 있다. OX. 다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 요 순환 국면은 4가지라니까. 이렇게 4가지. 4가지. 그럼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리고 안정시장이 있다. OX? X.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야. 순환 국면이 아닌데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는 특수한 시장이라고. 자, 봐봐요. 부동산 경기 변동 잘 들으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리고 안정시장이 있다. OX. 오. 자, 순환 국면이 이렇게 4개고, 자, 다시요. 순환 국면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라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렇게 4개의 안정시장도 있다는 거야. 부동산 경기 변동 요 4가지가 순환 국면이라고. 순환 국면. 이렇게.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4개만 순환하는 거야. 그럼 순환 국면에 부동산 경기 변동 순환 국면에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시장이 있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안정시장이 있는데 순환 국면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다시 이제 제가 하는 말에 순환 국면이 있냐 없냐를 찾으면 된다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도 있고 안정 시장도 있다. OX? 그럼 뭐야? 순환 국면에 말 않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 안정 시장이 잘 안 나오는데 짜증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안정 시장을 봐봐요. 안정 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경기만 존재하는 국면이야. 그럼 일반 경기는 안정 시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안정 시장이 어디냐면 안정 시장은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우리 인천의 부동산 경기 엄청나게 침체해도 역세권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역세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을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서 그 지역을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국면인데 순환 국면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정시장은 예전에 초창기 시험에서는 가끔 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걸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5가지 공부했는데 자 보자고요. 3개월 동안에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지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 3개월 동안 제가 하면서 다 하는 거야 지금. 깊은 내용까지. 사실 이제 3개월 아니고 2개월 한다고 하면 요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3개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수업을 들을 때 요 1월 달, 12월, 1월, 2월 요 3개월 과정을 들으면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 열심히 듣고 나중에 요것만 계속 들어도 공부가 다 된 거니까. 자,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5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 개념 배웠어요. 두 번째는요, 유형 배웠습니다. 세 번째 측정 지표고, 네 번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다섯 번째가 순환 공개 특징.
요 5가지 중에서 1번 타자가 뭐예요? 경기 변동의 특징, 불비 다르다. 그다음에 2번 타자가 순환금의 특징, 여기.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비중이 60이라면 여기는 20 내지 30, 나머지 기타가 10%. 그러니까 유형, 측정 지표는 중요성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근데 공부한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형, 측정 지표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유형, 측정 지표는 막 10번 쓰고 있다고.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다고. 틀린만 안 만드니까. 뭐 순환금의 특징, 상하도 하상수를 10번 썼다면 이해된다고. 근데 측정 지표를 건축량, 거래량, 가격, 공시고가 미쳐버려 10번 써놨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런 거 나오면 되고 요거 상하도 하상수를 기억하셔야지. 무슨 말 이해되셨죠? 눈빛 안 좋아지네. 올해 여러분들 저하고 마지막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등에 땀 나고 있어. 내년에 봐야 되니까. 네. 올해 마지막이니까. 자, 기출지문 봅시다. 요게 풀려야 돼. 요게 안 풀리면 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지금 처음 배우니까 욕심 절대 내지 말라고. 여기서 저런 게 있을 거면 하면 돼.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게 정상적인 거야. 집에 가면 다 잊었는데 여기서 저 알게 되는 사람한테 이제 문자에 톡에서 그런다고. 언니 무슨 기억난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언니가 사실대로 이야기해. 나 기억난 거 없어. 근데 딱 다 기억나. 그럼 상대방도 돌아볼 거야. 저 언니는 다 기억난다. 난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언니가 다 기억난다. 언니가 구라친 거야. 거짓말한 거야. 기억 안 나. 여기서 기억 안 나도 다 기억하니까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시라고. 다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은 집에를 가지 마. 계속 여기 있으라고. 밤에도 수업 듣고. 그러면 다 알고 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거 내가 오늘 공부했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 자신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라. 그렇게 절대 신뢰하지 마. 어떤 시장이 자신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않는다잖아. 갖는 거 안 갖는 거 기억하고 생태탕 집을 갖는 거 안 갖는 거 모른다잖아요. 자, 기출지문 갑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1번 상향 공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는 순간 뭐요? 상하도. 여기 나왔으면 이제 쓰는 거야. 상, 하, 도로 써놓고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하가 무슨 말인지 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곤란해지지. 상향시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사례가 새로운 거래 뭐요? 하 나왔네. OX? 봐봐.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대충 써버린 거 아니거든. 나온 것만 이렇게 해놨거든. 자, 회복 나왔습니다. 회복은 그러면 상향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회복 나온 순간 상하도 써놓은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상하도 써놓고 이제 풀자고. 근데 회복은 기준이 나오고 전환된단 말 나온다 했잖아요. 회복 국면은 매도자가 또 중시되고 여기까지 옳은 말이죠. 또 과거에 살아가는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되거나 기준가이거나 하한수 상하도 OX 자 하향 국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상수 수 나왔습니다. 새로운 거래 상한입니까 하한입니까? 상한 OX 그럼 후퇴 시작 나왔습니다. 뭐라고 쓸래요? 상, 수, 그리고 기준 가격, 그리고 전환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회복구명 수 나왔습니다. 자, 쭉 가서 상 나와야 되면 하 나와야 됩니까? 상 나와야 돼요. 하 나왔잖아. 하. 틀린 말이죠? 상 나와야 되니까. 그럼 OX, X. 그죠?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겁니다. 자, 책 볼게요. 시간이 지금 책 보는데 책 129쪽. 129쪽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13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1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디서부터? 132쪽부터. 132쪽 하단부에 부동산 경기 변동 나왔습니다. 개념에서는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3쪽 가면 그러면 뭐 순환적 변동, 추세 변동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2번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뭘 하면 안 하는데 측정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이런 거잖아요. 자, 그거 보면 될 거고 그냥 그거 읽지 말고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면 되고 옆에 사이드 기출지문 봐요. 133쪽. 첫 번째 기출지문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OX
O. 자, 그 밑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OX, O. 여기 측정 지표 이렇게.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134쪽에 부동산 경기 순환의 유형 나왔습니다. 거기 막 뭐라고 나왔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뭐 동시순환 것도 필요 없고, 136쪽. 136쪽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나왔습니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 불비 다르다. 불비 다르다가 기억나면 돼요. 자, 137쪽 가면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나왔어요. 그럼 계절적 변동이 있고 장기 변동이 있고 그런데 장기 변동 엄청나게 많이 써놨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런 필요 없어요. 계절적 변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면 되는 거고. 자, 넘겼습니다. 138쪽에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나왔어요. 그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이 나오면 뭐가? 정부 정책, 총부채 상환 비율, 대부 비율, 세제가 변화했다, 분산 정책이 변화했다 그러면 돼요. 자, 138쪽에 경기 순환과 분산 시장 나왔죠? 거기에 타이틀이 순환 국면별 특징이야. 그러면 회복 시장 나오고, 그다음에 139쪽에 상향 시장 나오고, 후퇴 시장 나오고, 하향 시장 나오고 나왔잖아요. 이게 순환 국면별 특징. 그러면 순환 국면별 특징 나오면 세 글자만 기억한다면 순환 국면별 특징은 상하도, 상하도. 상향 시장에서는 상하도 기억나면 되고, 139쪽에 하향 시장에 뭐가 나와야 돼? 하상수.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밑에 뭐라고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럼 이제 될 거니까. 자, 140쪽 가봅니다. 140쪽에 표가 나와. 표. 그 표가 순환 구매율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상향시장 가볼래요? 상향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공실률은 최저, 건축 허가 건수는 최대, 시장의 주도자는 매도자, 매수자, 매도자. 가격을 살아가는 무슨 선? 하한 가격. 상하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 밑에 예제가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자, 고생하시고 쉬었다가 거미집 이론 갈게요.